매일 아침 출근길 정말 지겹지 않으세요? 주차 자리 찾느라 뺑뺑 돌고. 그런데 2050년에는요, 이런 풍경이 아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도시의 이동 방식을, 아니, 우리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엄청난 계획이 있거든요. 바로 2050 모빌리티 로드맵인데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다니는 방식에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있길래 세상을 통째로 바꿀 만한 계획이 필요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요. 미래가 왜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모든 혁신은 바로 이런 왜?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교통 시스템은 거의 포화 상태예요. 도시는 점점 커지고 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길은 그대로잖아요. 그야말로 꽉 막힌 거죠. 설상가상으로 기후위기라는 엄청난 압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보세요. 유럽연합이랑 미국은 2050년까지, 중국은 2060년까지 교통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고요. 영국은 한술 더 떠서 2030년부터 아예 휘발유, 디젤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말 그대로 전 세계가 교통혁신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한 미래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2050년의 교통은요, 그냥 단순히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통수단이 하나처럼 매끄럽게 연결되고, 당연히 환경도 보호하고 시스템 전체가 스스로 알아서 척척 움직이는 그런 아주 똑똑한 세상입니다. 이 멋진 비전을 떠받치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재생 에너지로 움직이는 탄소 중립 시스템이고요. 둘째는 AI가 꽉 잡아서 교통체증을 없애버리는 것. 그리고 셋째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공평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개인용 차든 버스든 공유 킥보드든 아주 매끄럽게 하나로 통합되는 게 최종 목표인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줄 첫 번째 핵심 기술은 과연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자동차에서 시작되는 혁명입니다. 스스로 보고 생각하고 심지어 다른 차들과 대화까지 나누는 기술, 바로 자율주행이죠. 이 자율주행 혁명의 핵심적인 기반 기술이 바로 CV2X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Cellular Vehicle to Everything의 약자예요.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자동차랑 도로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들끼리 서로 나 지금 간다 하고 소통하고 신호등한테 나 곧 도착해 하고 알려주면서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자,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기존 자율주행차는 자기 눈, 그러니까 카메라랑 센서에만 의존하잖아요. 그런데 CV2X는 통신을 통해서 주변 차나 신호등한테 정보를 미리 받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정 모퉁이 너머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차에 대한 정보까지 미리 알 수 있으니까요. 반응 속도는 당연히 빨라지고 안전성은 뭐 비교할 수가 없죠.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인 셈입니다. 물론 이런 미래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2030년대가 되면요. 도심 특정 구역처럼 정해진 곳에서는 운전자가 아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레벨 4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 2040년대에 육지통신 시대가 열리면 이게 거의 모든 차의 표준 기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 2050년대가 되면 어디서든 목적지만 말하면 운전대 없이 알아서 가는 레벨 5 완전 자율주행차가 스마트 시티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가 똑똑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이 똑똑한 차들이 달리는 길, 그러니까 도로와 통신망도 함께 업그레이드 되어야겠죠? 바로 두 번째 핵심, 친환경적이면서 모든 것이 연결된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고속도로를 상상해 보세요. 이건 그냥 까만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지고 심지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따라들이는 콘크리트로 덮여 있어요. 도로 옆에선 태양광 패널이 전기를 만들고, 와,
도로에 아예 무선 충전 기술이 깔려 있어서 전기차가 그냥 달리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 거예요. 도로가 거대한 녹색 발전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연결하는 통신 기술도 원사이즈 피치 올이 아니에요. 상황에 딱 맞는 기술을 골라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들이 때를 지어달래는 고속도로에서는 0.1초의 지연도 용납할 수 없으니까 초저지연 5G를 쓰고요. 전파가 잘 안 터지는 터널이나 지하 주차장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와이파이 기술을, 그리고 보안이 아주 중요하고 전파 간섭이 없어야 하는 병원 같은 곳에서는 빛으로 통신하는 라이파이 기술을 쓰는 식으로 각자 자기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자, 똑똑한 자동차, 그리고 똑똑한 도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차례네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겠죠. 바로 데이터와 인공지능, 즉 이 거대한 시스템의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딱 하나의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97%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교통 부문에서 줄여야 할 탄소 배출량 목표치예요. 97%. 이건 그냥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혁명이 아니고서는 달성할 수 없는 엄청난 목표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어요. 내 모든 이동 정보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니야? 하는 프라이버시 문제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주 스마트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정보를 보호합니다. 가명화는 내 이름 같은 걸 다른 코드로 바꿔서 바로는 누군지 모르게 하는 거고요. 익명화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예 개인정보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하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그럼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떻게 그 지긋지긋한 교통체증을 해결해 준다는 걸까요? 자, 상상해 보세요. AI가 미리 교통량을 예측해서 저기 곧 막히겠다 싶으면 도시 전체의 신호등을 실시간으로 조절해요. 우리 차의 내비게이션은 알아서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해 주고요. 심지어 버스도 정해진 노선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면 내 근처로 오는 수요 응답형 버스로 바뀌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모든 놀라운 기술들은요, 그냥 더 멋지고 똑똑한 차를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그 기술을 통해서 우리 도시를 더 똑똑하고, 더 공평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모든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 하니까요. 결국 이 모빌리티 혁명은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운전하느라 꽉 막힌 도로에서 버리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소중한 시간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이게 미래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설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